가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오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가을바람에 흩날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 포스터는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22살의 엘리는 밝은 분홍색으로 물들인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러 개의 피어싱을 드러낸 채 낡았지만 개성있게 리폼한 청재킷 차림이었다. 페인트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카고 바지 밑단은 달아있었고, 등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낡은 스케치북과 스프레이 페인트 몇 통이 든 백팩이 버겁게 매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한번 마음먹은 것은 쉽게 바꾸지 않을 듯한 다부진 인매를 가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키는 작았지만 다부진 체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엘리는 백팩 한쪽에 꽂힌 스프레이 페인트 캔에 차가운 감촉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며 세종문화회관의 거대한 외벽,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한적한 구석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예리하게 빛났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깊은 초조함이 숨겨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 그녀가 오늘 이곳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거창한 예술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이 삭막한 도시의 무심한 벽 위에 아주 잠시라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었다. 그녀에게 예술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틀에 박힌 교육 방식과 상업주의에 물든 예술계의 환멸을 느끼고 1년 만에 뛰쳐나온 후였다. 거리 예술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낙서쟁이, 반항하라는 차가운 시선과 외면, 그리고 지독한 경제적 어려움뿐이었다. 몇 달 전에는 공공기물 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안 그래도 소원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예술이 아니면 숨 쉴 구멍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한편 광장 건너편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제임스 로건 경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칼같이 다려진 제복과 반짝이는 구두에서부터 빈틈없는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평균보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푸른 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속마음을 읽기 어려웠다.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는 이미 여러 불법 노점상이나 소란을 피우는 취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예리한 시선은 광장의 사소한 무질서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군중 속을 훑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잠시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엘리의 분홍색 머리칼 위로 머물렀다. 광장 한쪽 분수대 근처 벤치에는 은퇴한 미술사학자이자 아마추어 화가인 아서 페날리곤이 앉아 있었다.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서울로 뒤늦은 여행을 온 참이었다. 그는 낡았지만 정갈한 스케치북 위에 연필로 광장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 화가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찰력이 묻어났다.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며 잔잔한 미소를 짓곤 했다. 엘리의 독특한 옷차림과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는 젊음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저 아이는 무엇을 저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일까? 아서는 잠시 연필을 놓고 생각에 잠겼다. 엘리는 마침내 세종문화회관 뒤편 비교적 인적이 드문 외벽의 한 부분을 찾아냈다. 거대한 화강한 벽은 마치 그녀의 도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과거 경찰서에 끌려갔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그 기억을 떨쳐냈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가방에서 스텐실판과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 캔을 꺼냈다. 스텐실판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눈을 감고 있지만 무언가를 똑똑히 보고 있는 듯한 형상과 See the Unsee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엘리는 스텐실판을 벽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그리고 스프레이 캔의 노즐에 손가락을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멈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림자처럼 다가온 로건 경위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엘리의 등 뒤에서 울렸다. 엘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스프레이 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로건 경위는 이미 엘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이거 놔요. 엘리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로건 경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푸른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공공기물에 낙서하려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신분증 제시해. 낙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라고요. 메시지란 말입니다. 엘리는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로건 경위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에게 엘리는 그저 법을 어기는 골칫덩이일 뿐이었다. 예술?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나?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당장 경찰서로 가야겠다. 로건 경위의 단호한 말에 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다시 그 끔찍한 경찰서에 가야 한다니.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서 페날리곤이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이의 치기 어린 반항 정도로 생각했지만 엘리가 예술과 메시지를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과 로건 경위의 강압적인 태도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로건 경위가 증거물로 확인하겠다며 엘리가 떨어뜨린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을 때 아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스케치북 표지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엘리가 그린 강렬하고 독창적인 그림들이 가득했다.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한 캐리커처, 도시의 소외된 풍경을 담은 스케치, 그리고 그녀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표현한 듯한 추상화까지. 그림들은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듯한 에너지와 진솔함이 느껴졌다. 아서는 엘리가 단순한 낙서쟁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로건 경위가 엘리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순찰차 쪽으로 향하려 할 때였다. 아서가 용기를 내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잠깐만요, 경위님. 제가 저 아이의 보호자, 아니 미술교사입니다. 아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로건 경위와 엘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엘리는 생전 처음 보는 노신사가 왜 자신을 안다고 하는지 어리둥절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미술교사라고요? 로건 경위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젊고 열정이 넘쳐서 때로는 좀 과격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 지망생으로서 일종의 실험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서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품위 있는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로건 경위는 여전히 완고한 표정이었지만 노신사의 진지한 태도와 주변에서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엘리의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힐끗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시키십시오. 그리고 저 스프레이 페인트는 압수하겠습니다. 로건 경위는 엘리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빼앗아 아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스프레이 캔을 주워들었다. 즉시 이 현장을 떠나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하다 적발되면 그때는 정말 용서 없을 줄 아십시오. 엘리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서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생각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로건 경위는 마지막까지 경고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다가 다른 순찰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건 경위가 사라지자 엘리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서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다. 괜찮으냐, 얘야? 아서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이해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엘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돌았다. 자, 우선 여기서 좀 벗어나자꾸나.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주마. 아서는 엘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세종문화회관 앞 작은 카페로 그녀를 이끌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자 엘리의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엘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서라고 부르렴. 나는 그냥 지나가던 늙은이일 뿐이다. 아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까 보니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스케치북을 좀 더 자세히 봐도 되겠니? 엘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서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스케치북을 건넸다. 아서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엘리의 그림을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감탄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놀랍구나. 내 그림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느껴진다. 특히 이 거리의 사람들을 그린 스케치들은 정말 인상적이야.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서의 칭찬에 엘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고 칭찬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낙서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만 하죠. 엘리의 목소리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예술가의 길이 원래 그런 것이란다. 세상의 몰이해와 편견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나도 조금은 안다. 아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깨 들려주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미술사학자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다고. 오늘 내가 하려던 일은 분명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한 외침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에게는 말이다. 아서의 따뜻한 말에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런 식으로 벽에 부딪히기만 하는 것 같아요. 벽은 어디에나 있단다, 엘리. 중요한 것은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거나 혹은 그 벽에 작은 속삭임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진정한 예술은 때론 가장 견고한 벽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내 안에는 분명 그 힘이 있어. 아서의 말은 엘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엘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작은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 주었다. 엘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아서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오후 낡은 카페의 창가에서 나이도 국적도 다른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교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로건 경위와의 충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서 페날리곤의 따뜻한 격려는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견고한 벽에도 작은 속삭임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아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어쩌면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불법적인 스프레이 그래피티,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그것만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엘리는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문득 어릴 적 길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분필. 쉽게 지워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거웠던 기억. 어쩌면 그녀는 곧장 화방으로 달려가 가장 큰 사이즈의 전문가용 색분필 한 세트를 샀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새로운 작업을 구상했다. 이전처럼 어둡고 날카로운 메시지보다는 좀 더 밝고 희망적인, 그러면서도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림. 장소는 역시 광화문 광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의 차가운 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광장 바닥,
그 넓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로건 경위 같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피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곳. 주말 오후 엘리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긴장되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 넓게 트인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색색의 분필을 꺼내들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고 첫 번째 분필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기존의 주제를 한층 더 확장시킨 것이었다. 광장의 화려함 뒤편에 가려진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잊혀가는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다채로운 색깔로 광장 바닥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그림은 빠른 속도로 거대한 형상을 갖추어갔다.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엘리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은 신기한 광경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림 가까이 다가왔고 어른들은 조용히 그녀의 작업을 감상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엘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묘한 긴장감과 함께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무대 위에서 홀로 퍼포먼스를 하는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아서 페날리곤이었다. 그는 엘리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엘리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엘리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엘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참 동안 그림에 몰두하던 엘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잠시 손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제임스 로건 경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그녀를 제지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엘리의 그림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복잡한 눈빛으로 관찰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 혹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 어쩌면 과거의 어떤 기억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엘리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이전과 같은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분필을 잡고 마지막 선을 그려나갔다. 로건 경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말없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위압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마침내 엘리의 거대한 분필 그림이 완성되었다. 광장 바닥은 잠시 동안 그녀만의 특별한 야외 미술관이 되었다. 형형색색의 그림은 가을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이는 엘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정말 멋진 그림이에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해졌어요.